SFPIA입니다. 오늘은 ADHD의 행동 특징과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주의력의 부족, 과다활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ADHD의 핵심 증상을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본다면 주의력 부족으로는 집중이 어렵고 실수가 잦습니다. 조심성이 적으며 생각이 많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물건을 깨거나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동이 구조물이나 물건 등에 몸을 잘 부딪혀 멍이 들거나 다치는 일도 많습니다. 또 감정 조절이 어려워 쉽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지나치게 수다스럽기도 합니다. 과잉 행동으로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이 많거나 손발을 계속 움직입니다. 학교 수업 중 오랜 착석이 어렵고 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바로 과잉 행동입니다. 충동 행동으로는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중 끼어들기를 하거나 타인을 방해하기도 하는 행동입니다. 또 돌발 행동을 하여 부모님과 타인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아동의 ADHD 증상 중 주의력 부족이 두드러지면 아동 스스로 학업에 대한 열중,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또 과다행동이나 충동행동이 많으면 타인이 보기에 버릇없는 아이, 산만한 아이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주의 집중력 5세형이 조용한 ADHD, 위와 같은 과잉행동 충동형의 ADHD로 나눠지기도 하기에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잘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ADHD의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ADHD는 첫째, 유전적 원인이 있습니다. 둘째, 발달적,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경학적 원인이 있습니다. 신경학적 원인으로는 전두엽 뇌조직의 낮은 활동성과 발달,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ADHD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ADHD는 아동의 방향이나 고집이 아니라 뇌의 문제이기에 의학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DHD의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담 심리치료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등으로 아동의 마음에 공감하며 사회성 훈련, 집중력을 길러줍니다. 둘째, 시각과 청각의 두뇌 치료가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의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집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뇌파 훈련인 뉴로피드백을 통하여 뇌의 뇌파를 훈련하고 집중력을 향상, 학습 증진을 돕습니다. 셋째, 병원의 약물에 의한 치료가 있습니다. ADHD는 뇌와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 아동의 다른 행동적, 정서적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약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에 예를 들어 정신과 기록이 남거나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약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 D, 약의 내성에 대한 걱정 등으로 ADHD에 대한 약물 복용이 늦어진다면 아동의 ADHD 증상 정도와 조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아이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뇌의 문제로 혼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ADHD 약은 아동에게 맞는 약을 찾고 그 양을 조절하는 데에만 1년이란 시간이 걸리므로 담당 의사의 추천이 있으면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성인마다 나타나는 ADHD 양상은 비슷하더라도 특징과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 ADHD로 인한 고민이시라면 ADHD 전문으로 다루는 한의원이나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이였습니다.